공부하기 싫어서 조는 줄 알았던 우리 아이, 사실은 뇌세포가 파괴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수면 해결사 뇌수면연구소 이원구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좀 늦게 잤나 보네, 정신머리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듣거나 시험을 볼 때, 심지어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잠이 빠져들게 되는데, 그거는 본인의 그냥 피로라든지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뇌 안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뇌신경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0대 청소년기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무서운 병, 기면증에 대해서 원인부터 치료까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기면증이란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낮 동안에 참기 힘든 졸음이 갑자기 쏟아지는 수면 질환을 말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이 갑자기 쏟아지는 거다 보니까 단순한 피로라든지 게으름으로 오해받기 굉장히 쉬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면증은 사실 본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각성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히포크레틴이라는 각성 물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계속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각성 스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면증 환자분들은 이 각성 스위치가 아예 켜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의 면역세포가 이 각성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적군으로 착각을 해서 이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각성 스위치를 만드는 공장 자체가 문을 닫아버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대낮에 아무리 정신을 붙잡으려 해도 뇌가 강제적으로 퓨즈를 내려버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청소년일까요? 기면증의 국내 유병률 자체는 굉장히 희귀성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15세에서 19세 사이 이 청소년기의 발병이 특히 두드러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면증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환은 대체 어떤 신호로 자신을 드러낼까요? 원장님, 저도 평소에 엄청 조는데 혹시 저도 기면증일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면증은 단순한 피로와는 완전히 다른 4가지의 독특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내 얘기인지 차분히 체크해 보시 바랍니다. 첫 번째, 주간과다 졸음증입니다. 밤에 아무리 많이 10시간을 자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도 퓨즈가 끊기듯 잠들어 버리는 수면 발작이 찾아오는데요. 신기하게도 딱 15분 정도 쪽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굉장히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2시간만 지나면 또 다른 졸음이 몰려옵니다. 이게 하루 종일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무서운 증상인데요. 바로 탄력 발작입니다. 탄력 발작은 정신이 아주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근육의 힘만 순간적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웃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빵 하고 터졌을 때, 그리고 갑자기 화가 욱 하고 치밀 때 순간적으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마비, 흔히 말하는 극심한 가위 눌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정신은 번쩍 들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누군가 가슴을 짓누르 듯한 공포를 일반인보다 훨씬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인면 환각입니다. 이 증상은 잠들기 직전 그리고 직후에 눈앞에 뭔가 보이거나 방 안에 누군가 걸어오는 듯한 생생한 장면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전부 다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간 졸음증과 함께 이 중 단 하나라도 겹친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가까운 수면 전문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기면증이라 해서 다 같은 기면증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탄력 발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기면증을 1형과 2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형 기면증은
낮 동안의 졸림증과 탄력 발작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뇌척소액을 검사해보면 정상인의 3분의 1 이하에도 못 미칠 만큼 바닥에 머무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각성 스위치가 거의 소실된 상태로 완치보다는 평생 약물로 주간 졸음증을 조절해 나가는 만성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E형 기면증은 조금 다릅니다. 낮에 심하게 졸리긴 하지만 웃다가 쓰러지는 탄력 발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성 스위치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살짝 고장난 상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형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점점 호전되어서 약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원장님, 그런 설문지 대충 쓰고 약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면증 진단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진짜 기면증인지 아니면 그냥 밤에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 잠이 부족해서 졸리는 건지 정확하게 가려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수면검사실에서 1박 2일 동안 밤낮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1단계로 야간 수면 다음 검사예요. 첫째 날 밤 온몸에 센서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주무시고요.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처럼 다른 그런 수면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날 밤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하게 잤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2단계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 줄여서 MSLT라고 합니다. 둘째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하는데 사실상 이게 핵심적인 검사입니다. 검사는 2시간 간격으로 하루 동안 총 5번 20분씩 낮잠을 자게 하면서 실시간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일반인과 기면증 환자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잠드는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정상인 사람은 그 전날 잠을 충분히 자게 되면 그 다음날 불을 끄고 잠을 재워도 아무리 뒤척이더라도 10분 이상 걸리게 되고 그 이하로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기면증 환자는 그 전날 아무리 잠을 자더라도 평균 8분도 안 돼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둘째는 꿈 수면, 즉 렘 수면에 들어가는 속도인데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일반인들은 잠이 들고 나서 1시간 반쯤 지나야지만 꿈을 꾸는 렘 수면 단계에 접어드는데요. 기면증 환자는 잠이 들고 나서 15분 안에 곧바로 렘 수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낮잠 총 5번 중에서 이런 현상이 2번 이상 확인되면 그때 기면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완치가 안 된다면 저는 평생 이렇게 졸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데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은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처방과 생활 루틴이 자리 잡으면 학업도 직장생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인데요. 요즘 많이 쓰는 모다피닐 계열의 각성제는 과거의 각성제와 달리 부작용과 의존성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의 또렷한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약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서 복용하셔야 됩니다. 몸에 힘이 빠지거나 환각이 나타나는 증상 역시 렘 수면을 조절하는 약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동요법이 반드시 함께 맞물려야 되는데요. 주말이라고 몰아서 자면 안 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하나, 낮에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을 때는 차라리 타이머를 맞춰두고 계획적으로 한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은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충전이 오후를 버티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카페인이라든지 야식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기면증은 주변에서 정신력이 부족하다, 밤에 폰을 많이 하니까 낮에 자꾸 졸지 라는 비난을 받으며 마음의 병까지 얻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찔리는 분이 있거나 맨날 꾸벅꾸벅 조는 자녀가 걱정된다면 절대 다그치지 마시고 수면 전문 신경과를 찾아서 정확한 검사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순간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내 수면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